규모 7.6 강진, 기록적 폭설, 그리고 굶주린 곰의 습격. 이 모든 재난이 단 72시간 만에 일본의 한 작은 반도에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겹쳐서는 안 될 불행이 겹친 걸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후 4시 10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일본 기상청 기준 규모 7.6,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7은 사람이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는 최악의 등급입니다. 오늘 12월 18일 저녁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112명, 실종자는 200명을 넘어섰고 건물 3천여 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48시간 후인 17일, 북서쪽에서 밀려온 강력한 한파가 동해의 따뜻한 수증기와 만나 거대한 눈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눈폭탄이 동일본 일대를 강타했고 단 24시간 만에 최대 1.5m,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쌓이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눈이 더해지면서 고립된 이재민을 향한 구조 작업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진 다음 날인 16일, 와지마시의 한 산간 마을에서는 더욱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자택을 살피던 70대 주민이 굶주린 반달가슴곰의 습격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상기후로 먹이가 부족해진 곰들이 생존을 위해 민가로 내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진, 폭설, 곰의 습격. 언론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별개의 재난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핵심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재난들이 한꺼번에 닥쳤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로 모든 방어력을 상실한 일본 농어촌의 민낯이 재난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번 재난의 중심지인 노토 반도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48.9%에 달합니다. 주민 2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자리를 노인과 빈집이 채운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무너진 건물에 깔린 이웃을 구출할 청장년층 자체가 지역사회에 부재했던 겁니다. 서로를 도울 사회적 연결망이 끊긴 마을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은 무너진 인프라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제설 작업을 책임질 인력과 장비는 대부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방치되어 낡아버린 지방의 좁은 도로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맥없이 끊겨나갔습니다. 결국 이 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국가 시스템이 만든 명백한 인재에 가까웠습니다. 곰의 습격은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힘이 약해지고 관리의 손길이 끊긴 공간으로 야생이 그 영역을 넓히며 침투하는 현상. 이것은 단순히 곰의 먹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공동화로 인해 무너져버린 인간과 자연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즉, 개별적인 재난의 위력이 강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난을 막아내고 버텨내고 복구해야 할 사회적 방파제가 이미 소멸된 상태였다는 것.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현실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낡은 도시 계획과 국가 발전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소멸하는 지방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남은 인구를 대도시로 몰아넣는 압축. 도시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대신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지방 마을 단위로 촘촘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지진 예측 AI가 단 몇 초라도 먼저 경고를 보내고 그 즉시 대피 경로를 안내합니다. 고립된 마을에는 드론이 긴급 구호 물품을 실어 나르고 자율주행 제설차가 24시간 도로의 혈맥을 뚫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철학과 비전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 첨단 방제 기술과 지역, 공동체를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귀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의 위기는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을 앞둔 모든 국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만약 일본이 이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국가가 된다면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미래 모델을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논의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